네, 강전의 출발 새 아침 2부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YTN 94.5 인터뷰입니다.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 정책을 6월 내로 확정을 하고 야당과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나라당의 등록금 인하 재원에 대한 방안과 대학 구조조정 문제 등 반값 등록금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감세 철회 정책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나라당의 황우여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원내대표에서다가 당 대표 권한대행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눈코 쓸 새 없이 바쁘시겠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겹쳐가지고요. 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 반값 등록금 문제 관련해서 6월 안으로 안을 확정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구체적인 좀 일정이나 계획 같은 거 좀 밝혀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국민의 여론 수렴은 어느 정도 됐고요. 네. 그리고 또 예컨대 언론에서도요. 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굉장히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네. 상당한 부분에는 이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당으로서는 아마 이쯤에서는 당의 의견을 모아도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곧 저희들이 TF팀에서 성안이 되면은요. 네. 정부와 협의가 중요해요. 네. 정부의 의지 또 재정 배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것만 거치면은 야당은 오히려 편하게요. 예. 여당보다 더 확대안을 지금 늘 주장해오고 있으니까요. 예. 아마 야당과는 적절하게 협의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6월 안에 당내 의견을 확정하고. 그 교류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교가부가 안을요. 예. 기본적인 안을 기재부에 제출하는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그때까지는 여당이 정부 여당의 한 목소리가 조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 문제는 등록금 인하를 할 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 재정을 투입한다는 얘기는 이제 세금으로 메꿔준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세금으로 추가 증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추가 증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 예산, 예. 고등교육 예산,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가계 부담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네. 하는 그러한 재원 배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 고등교육 재정 자체도 약할 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가계 부담이 너무 많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은 중산층에 대한 취약화로 이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어떤 재원이 되든지 간에 네. 세금으로 그 부족한 재원을 메워준다고 한다면 네. 국민들은 일단 이제 당사자들은 네. 뭐 가계 부담이 줄지 모르지만 이게 이 세금 가지고 할 일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으로 되는 예산 중에 예. 가계 부담에 얼마나 부담을 시키고 공부담을 어느 정도 하느냐가 OECD라든지 이렇게 국가 간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준에 이제 GDP예요. 네. 이제 고등교육 재정이 보통 GDP의 1.2% 정도 되는데 네. 우리는 지금 0.6%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고등교육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적으로요. 예. 전 국민이 2.4%를 지금 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0.6%만 공적으로 부담하고 1.8%를요. 예. 지금 국민들한테 가계 부담으로 넘기는데 네. 지금 이렇게 이것이 잘못된 거죠. 외국에서는 1.2% 정도를 공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우리 2.4%는 아주 굉장히 높은 지수예요. 네. 그렇더라도 이제 나머지 부분만 가계 부담으로 해서 특히 또 대학 지원을 하더라도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게 우리나라는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구조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못 살겠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 고등교육 재정 배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취약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어차피 대학에는 돈이 좀 더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대학에 돈이 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학생들을 위해 써줘야 된다. 학생들을 위해 써줘야 되는 얘기고. 네네네. 그런데 요즘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이다. 네네. 이 대학이 좀 무능 사립대학도 있고 말이죠. 비리 사립대학도 있다. 거기다도 무슨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펑펑 돈을 쏟아 부을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립대학교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거의 같은 것 같은데요. 같습니다. 근데 구조조정 문제라고보다는 또 경쟁력 제고, 고등교육의 질 제고죠. 불합화도 한 30-40%만 대학 가다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취업으로 들어가다가 최근에는 다들 이 상향 평준화가 돼갖고요. 폴리텍이라는 또 이 전문대학이나 또는 기술계 대학에 또 많이 갑니다. 거기도 역시 국가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은 대학 보내고 니네 아들은 보내지 말라.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충실히 하고 직업하고 연계가 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과잉 교육은 안 되도록 하는 전반적인 구조조정은 필요하되 그 완급과 또 그 강도, 정도 이런 것은 잘 신중히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민주당은 다음 학기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행하겠다. 뭐 이렇게 주장을 실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좀 어렵다 하는 얘기들도 오늘 아침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등록금 인하 정책 이거 언제부터 시행할 것으로 목표로 하고 계시나요? 한나라당에서는. 등록금 인하 완화 방안 정책은 이번 2학기부터는요. 이미 예산이 짜졌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냥 불가능하다. 어저께 학생들 만나서 얘기를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추경을 짜기 전에 어려운데 추경 요건을 굉장히 엄격해 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재정 투자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 6월에 이 안을 확정하면은 내년도 등록금부터는요 일단 반영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년 예산을 짜고 있거든요. 요즘 그 한나라당에서 중요한 정책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되는지 하는 주목하는 부분이 이 추가 감세 철회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목요일에 정책의원총회가 있었다면서요? 그때 결의된 내용을 먼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동안 한 3% 정도 감세를 이미 했잖아요. 근데 다시 한 2% 정도의 추가 감세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국민의 대다수들이 너무 이렇게 과격하고 급격한 추가 감세의 행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시는 분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국가 재정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추가 감세 철회는 이제 좀 이건 유보 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총에서 의견을 나눠본 것이죠. 그런데 추가 감세는 안 하겠다 이렇게 다른 방침을 정한 거죠? 방침이라기보다도요. 이것은 기재위원회에서 또 논란을 하고 여야가 의논해야 될 일이지만 일반 의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 상임위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리면은 이게 전문성은 좋은데 일반 국민의 민심이나 여론 반영에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 여론의 정확한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 그래서 의총에서 난상 토론을 하다 보면은 국민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언론을 통해서 아는 거 외에 의총을 통해서 그런 의견을 접하도록요 하는데 많은 다수들이 이제 추가 감세 철회에 동의를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딱이 당론이다 뭐 이렇게 당론은 안 합니다. 이런 용어를 쓰질 않고. 그렇습니다. 당론이라는 것은 옛날 고리주의 시대의 그 산물 비슷해서요. 독립한 헌법기관이 개별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되 아주 중요할 때만 당론을 정하고요. 당론을 바꾸려면 전체 재적 인원의 3분의 2 찬성 없이는 당론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론은 아니고요. 각자의 의견을 하는데. 그럼 앞으로도 한나라당에서는 당론이라는 용어 가끔 잘 안 쓰실 예정이신가요? 거의 안 쓸 겁니다.
네, 그게 또 새 원내대표부의 한 방침입니다. 아, 네.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중 활동을 뒷받침하겠다. 네. 저들의 강력한 의지예요. 네네. 국회의원들은 사실 그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의 대표니까요. 당론으로 자기 의사에 반한 투표를 하고 그러면 그건 사실 네네. 위헌이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당대표 뽑는 네. 대회가 언제죠? 7월 4일 7월 4일입니다. 7월 4일이죠? 누가 당대표가 되나요? 많은 당원들과 국민이 지지하는 분이 되겠죠. 지금 몇 분이나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현재 한 7명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예. 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주로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많이 출마를 했다고 하는 이런 분석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다음 총선 대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권에 그동안 이제 한나라당은 영남 정권, 민주당은 호남 정권 그런 레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부식하고 수도권에서 여러 가지 선거의 결과가 좌우되다시피 하니까 네.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이번에 양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모르죠. 이제 결과에서 그래도 영남분이 나오신 분이 계시니까 예. 저희로서는 지금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황우여 원내대표께서는 한나라당의 장래를 위해서 어떤 분이 당선되기를 원하시나요? 특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성향의 의원이 당선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당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과감한 화합과 변화의 주자가 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한편에서라도 시원케 해드리고 또 나라의 발전의 기운을 더 도두는 분쟁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화합을 시키고 또 강력한 변화를 추구할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한나라당이 좀 위기에 있다고 보시기 때문이신가요? 그러면요. 한나라당은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예. 또 그렇지 않더라도요. 우리 변화는 지속돼야 되고 우리나라는 지금 약진하는 중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뒤쳐서는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황우여 원내대표와 함께 했습니다.